자, 강의하듯이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멀리서 들어오셨네. 오늘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주스 조금만 기다려보시고, 소리를 체크하면. 음, 멀리서부터 오셨는데, 얼굴 처음 보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그러시구나. 안녕하세요. 보시고, 응. 쭉 내는 거죠.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적어야 돼요? 앉아가지고 깼고. 쭉 되니까. 응. 이거 시도가 좋았어. 응. 이게 너무 좁아가지고 발로 차실 것 같기도 하고. 응. 임금 걸리는 거 없으시죠? 괜찮습니까? 이 정도 보면 괜찮아. 괜찮죠? 여기, 지금, 딕션.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병원균하고 바우플라워 하다가 이제 병원균 좀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소리가 어디서 바깥에서 나오네? 응, 응.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 병원균을 했는데 병원균이라는 것은 병을 일으키는 원인균이에요. 그래서 병원균에 뭐뭐가 있냐면 바이러스가 있어요. 우리가 그건 바이러스예요. 박테리아. 우리가 보통 항생제라고 그러잖아요. 항생제. 이거는 영어로 안티바이오틱스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생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거를 미생물이라고 그래요. 이 미생물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거나 박테리아가 있으면 여기 핵이 있어요. 이 핵이 이 벽을 세포막이라고 그래요. 세포막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항생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균이 들어왔어. 근데 우리 이 공기 중에는요. 한 200가지가 넘는 균이 있어요. 이게 뭐 미생물 종류가. 근데 우리가 기생충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생충에 해충, 요충, 십이지장충, 촌충, 십이지장충, 촌충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편충, 편모충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외에 한 200가지가 넘는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요새 뭐 알벤다졸이나 또 펜벤다졸 같은 이 알벤다졸은 여러분께서 옛날에 어, 암 치료제로 썼어요. 이게 해충약 우리가 보통 해충약이라고 그러잖아요. 펜벤다졸 이 펜펜다졸은 원래 개의 해충약이에요. 근데 이게 암에 치료제를 썼다고. 한때. 그래서 이 알벤다졸이 없었어. 해충약을 사러 가려고 해도 옛날에 1,000원이면 게 된 게 없으니까 막 5,000원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막 일본에서 막 이 알벤다졸이 들어오고 막 이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알벤다졸이 실제로 암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이거를 장기 복용해야 돼.
뭐 몇 달을 먹게 되면 이 알벤다졸에 뭐가 생겨? 내성이 생겨. 내성이라는 것은 이게 맨 처음에 예를 들면 100ml였어. 근데 나중에는 1000ml가 돼도 이 균이 안 죽어. 어? 그렇게 되니까 뭐가 나빠져요? 키드니, 신장이 나빠지더라 이거예요. 또 리버, 간이 안 좋아지더라. 또 판크레아티, 췌장이 안 좋아지더라. 스토마크, 이게 위장이 안 좋아지더라.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은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2017년 때는 막 이게 품귀 현상이라 갖고 난리가 났다고. 근데 왜냐면 우리 양자파동에 보면 이게 기생충이 뜨잖아요. 그러면 암 환자들이 대체적으로 다 기생충이 떠. 그러니까 이게 꿈틀거리는 거, 그거를 전부 다 얘는 이 양자파동에서는 기생충으로 봐요. 그래서 A 코드에서 우리 양자파동에서 A 코드에서 기생충이 나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암인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회를 먹거나 굴 먹거나 이런 거에 기생충이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몸이 약하면 어떻게? 기생충이 내 몸에 들어와 버리는 거야. 그래서 날거를 먹으면 안 돼요. 저쪽 에스키모인들이, 50살을 못 넘겨. 걔네들은 물론 추운 지방에 있는 거지만, 거기선 다 날거를 먹어. 그런데 일본에서는 회를 갖다가 숙성을 한다 그래요. 이 숙성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야. 냉동실에 얼려. 얼리면 이게 어떻게 충이 다 죽어. 그래서 참치회 같은 것도 다 이렇게 얼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녹는 순간에 충이 나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면 우리 밤 있잖아요. 홍시. 이게 할 때는 쪽파리가 안 나타나. 근데 이게 물렁물렁해지면서 그게 약간 부식이 되면서 초파리가 날아온다고. 그거는 공기 중에 있는 초파리가 아니야. 그 감에 붙어 있는 층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들이 알을 까는 거야. 그래서 초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인간이 아니고 그 어떤 습지, 뭐 개나 뭐 고양이나 습잖아요. 그러면 구데기가 뱃속에 있는 그 구데기가 나오는 게 아니야. 피에 있는 것이 육즙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꿈틀거리는 기생충으로 구데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표피면에 이게 방수막이야. 여기는 어떠한 균도 못 들어가게 하나님께 막아라셨어.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뭐, 주름을 없애주는 미백, 뭐, 주름 없애주는 크림 이런 거 있잖아요. 소용이 없어요. 이게 표피, 진피, 기점막이야. 이게 피부야. 피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방수막에는 그 어떤 균도 해도 안 들어가 잘. 그만큼 방수막을 해놨는데 우리가 긁었어. 가려워서 긁었어. 그럼 어떻게 돼? 빨갛게 되죠. 그 순간 거기에 공기 중에 있는 균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긁거나 애기들 피부 건선 습진에도 보면 그러니까 2007년도예요. 애기 둘이 왔어. 여자애는 5살, 남자애는 3살이야. 얼굴이 하얘. 그런데 옷 여기가 걔네들만 앉아있으면 이게 하얀 비듬으로 앉을 수가 없어. 떨어지는 거야. 표피가. 이 표피가 나오는 거야. 그냥 떨어져 나와. 그러니 얘는 이게 요렇게 셈이 요렇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를 긁었단 말이야. 내가 이걸 현미경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지. 이게 확대해서 본 거지. 이게 거의 붙어 있어. 표피, 진피, 기점막이 0.001mm로 아주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확대해서 보면 이렇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를 긁었어. 그럼 여기에 진균이나 건선습진이나 이런 곰팡이균이
쓱 들어와. 한번 여기까지 다, 이 땀샘까지 이렇게 되면서 혈액, 이게 혈액이 여기에 있거든. 신경이 있고. 여기로 균이 들어가서 온몸이 균으로 곰팡이로 끼는 거야. 건선 습진을. 그러면 여기를 아무리 연고를 바른다고 해서 이게 돼요? 안 돼요. 여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어, 방수가. 이게 어떤 연고든 로션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운진 뭐 이거 남의 화장품 얘기해서 안 되지만 그 화장품이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떤 작용이 있어야 되면 발효를 해야 돼. 발효. 발효를 한 게 들어가면 열이 발생하면서 얘네들이 구멍이 열려. 열리면서 이제 여기로 들어가는 방법. 두 번째, 초음파나 고주파로 이거를 확장시켜서 이 균을 죽이는 방법. 아니면 로션을 넣는 방법. 그거 외에는 여기 기저막 진피까지 절대 못 들어가요. 그렇게,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 다 처지는 거야. 그러면 이 비싼 화장품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다가 균 종류가 나오다 보니까 습진, 진균류를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러면 바이러스는 자기가 이렇게 뭐라 그래, 분열, 자가 증식,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이런 거는 사실 증식이야. 그런데 바이러스는 자기 스스로가 증식이 안 돼. 어디에 가서 빌붙어야 돼. 그걸 숙주라고 해.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 콧구멍, 폐, 피부 이런 데 다 증식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야지 증식이 돼. 그러면 건조된 이런 데는 바이러스가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어요? 얘네들이 여기서 증식을 못 해요. 꼭 숙주가 있어야 돼, 숙주가. 그런데 박테리아는 아니에요. 박테리아는 자기 스스로가 증식을 해. 응. 그래서 박테리아를 그 스포막을 못 만들게 해서 핵을 못 만들게 하는 것이 항생제라고 그래서 항생제, 안티바이오틱. 근데 이 항생제가 들어가면 우리 몸에 다른 일반적인 조직이나 장부도 거기에 있는 우리 장에도 미생물이 들어가. 그 미생물이 있는 미생물까지 다 죽어. 그죠? 이 항생제가. 그러면 우리가 지금 페니실린하고 그 다음에 그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페니실린하고 스테로이드, 페니실린 이게 우리가 마이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이신. 이 마이신이 원래는 결핵균에 먹는 스트랩토마이신이 있었어요. 스트랩토마이신. 스트랩토마이신의 이 마이신을 그냥 다 마이신으로 한 거야. 그래서 항생제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스트랩토마이신은 어디에 쓰냐면 결핵균에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SM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이신이라고 다 똑같은 건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고 이 항생제에는 마이신도 있고 페니실린이라는 종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페니실린은 곰팡이에서 이걸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 페니실린은 1차 항생제라고 그래요. 2차, 이차 항생제가 이제 암목사실린, 3차 항생제가 세팔, 4 항생제가 반포, 5 항생제가 케바페닌. 이렇게 항생제가 이렇게 점점 세졌어. 그러면 왜 항생제가 이렇게 세질 수밖에 없었는가? 균이 세진 거야. 균이. 박테리아. 이 균이 점점 처음에는 페니실린으로 다 누구나 살았어. 근데
페니실린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 균이 또 다른 박테리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돼? 세파. 센 항생제가 또 생겨야 돼.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당코라는 항생제가 또 만들어져야 돼. 그 다음에 헤바펜nem이라는 항생제가 또 생겨야 돼. 자, 그러면 그거 외에 어떠한 거로도 듣지 않는 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슈퍼박테리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타마이신으로도 안 되는 환자를 VRE 환자, 수라페놈으로도 더 이상 항생제가 안 듣는 환자를 CRE 환자. 이 사람들은 어, 이 균이 워낙 세기 때문에 내가 옆에 사람하고 함부로는 안 돼. 근데 얘기하다 보면 침이 튀잖아. 이 침 속에 가서 감염이 되면 이 균이 너무 세기 때문에 슈퍼박테리아가 때문에 이 사람이 몸이 약하면 바로 감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격리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 어떤 병원에서도 이 VRU 환자와 CIU 환자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받지를 않으려고 그래.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거기에 뭐라 그래? 간병인? 응, 간병인 써야 되지? 또 음식도 모든 침이나 안 묻히게 하기 위해서 일회용 접시를 사용해야 되지? 그리고 또 그거를 갖다 주는 또 사람도 있어야 되지? 그러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격리 환자고 안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 저는 강화요양병원에서 이 환자들을 받았어요. 왜냐? 누군가는 이 사람들을 돌봐야 돼. 안 받아주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 병실이 가요. 결론은 이 CRU 환자였어요. 그래갖고 저희 병원에 왔는데 양자 파동 기계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모든 환자들이 반대한 거야. 내 거 쓰던 거 저 사람 쓰고 저 사람 쓰던 거 내가 쓰면 어떡할 거야? 그러다 내가 감염되면 우리는 암 환자가 한 54명, 요양 환자가 68명이었어요. 내가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원장님 책임질 거야 하려니까 내가 말을 못한 거야. 그러다가 어 이제 그 초에 그게 우리 방실이가 우리 병원에 왔을 때 CR 환자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암 환자들을 설득했어. 자, 이거는 감염, 이게 호흡기로 감염이 되는 게 아니야. 침이나 땀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 이 사람만 하는 밴드를 내가 마련할게. 그렇다고 해서 너가 다음에 CRU 환자가 될지 VRU 환자가 될지 모르는데 이 사람을 이렇게 죽게 내버려 두면 안 되지 않냐. 이 사람은 방실이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가수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내 말에 맞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부원장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별하게 그걸 해주시고 소독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오케이 해줄게. 내가 그렇게 하고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혼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사람이 54년생이야. 여잔데 유방암에 자궁암이었어. 이번 달 말에 우리 병원으로 올 거예요. 왜냐면 내가 살려줬어. 이 사람이 CRU 환자였어. 그래서 선생님도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음, 암 환자니까 실손보험 하는데 우리가 거기가 2인실이니까 1인실로 쓰게 하면 돼. 그리고 음식도 다 일회용으로 할게. 내가. 대신 줄을 이 사람만 줬어. 4개를. 그리고 올 때마다 다 소독을 하는 조건으로 했는데 이 사람이 CRB가 온 지 한 달 만에 정상이 됐어. 그 네거티브가 나오니까 이제 쓴 거야. 내가 뭐라고 했냐?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야 돼. 왜냐면 암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아버님이 수술하고 항암을 했지만 이 균을 어떻게 죽일 거야? 너가 잘 먹어야 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그래갖고 남편을 같은 방에 넣었어. 왜? 남편 보니까 건강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넣고
병간호하세요. 그랬어. 병간호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항생제 이제부터 제일 약한 걸로 갈 거야. 아목사실린으로. 제일 약한 걸로 가는 대신에 염증을 치료해야 되니까. 잘 먹으면 면역이 생겨. 그 다음에 양자는 내가 아침, 저녁으로 해줄게.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한 달 만에 이게 낫은 거야. 이 CRU는요, 한번 환자하게 되면 치료가 되게 힘들어요. 양자 없이는 이 CRU 환자, VRU 환자는 결론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면 항생제로 더 이상 안 쓰면 그 슈퍼박테리아가 내 몸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이걸 경험하게 해주신 거야, 하느님께서. 어? 누구든지 CRU 환자를 안 맡으려고 하니까 병원에서 누군가는 맡아야 돼. 그러면 내가 이 균의 지피지기는 백전백승이라고 이 균에 대해서 슈퍼박테리아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얘의 그거를 아니까 얘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번에 남편하고 와서 자기가 이제 내가 어느새 없어져 버린 거야 강화도에서 그러니까 차차차 이제 여기로 있다는 걸 알고서 자기 남편하고 여기 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고맙다고 자기가 그때 죽을 고비를 넘긴 거잖아요. 하고 이 사람이 이제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능히 항암을 이길 수 있어. 이 항암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면역체가 깨졌는데 항암을 할 수가 있까 이제 못 같아지. 그러니까 자기도 초조하고 좌절하고 그러고 있는 중에 이제 이거를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균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그만 거에 의해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 무너져요. 그게 이제 좀 있으면 내가 병균 말고 이제 바우플라라는 거를 할 건데 이 바우플라우라는 거는 영국의 에드워드 에드워드 바, 바 에드워드 이거 바흐. 이게 독일 말로는 바흐고 영어로는 배치예요, 배치. 배치. 에드워드 이 사람이 어, 어떤 예를 들면 파인이라는 게 있어요. 파인이 뭐죠? 소나무예요. 이 소나무의 밑에 내려가 이렇게 있으면 사람이 어떠한 죄책감이나 죄책감 그런 죄책감들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뭐지? 그러니까 모든 그 꽃들, 특히나 38가지, 뭐 예를 들면 라벤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그 38가지의 꽃, 이게 플라워잖아. 그 꽃에서 나오는 그 어떤 정유, 이건 뭐 향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로 인해서 치료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사람들 이렇게 우리 향수 여기다 뿌리잖아요. 이게 왜냐면 여기로 들어가는 게 폐경이야. 폐경, 이제 귀 밑에 담경 이런 걸로 어, 이 혈자리에 이 향을 퍼뜨리는 거야. 사실은 이게 뭐예요? 주파수예요. 주파수. 그래서 각 38가지 꽃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어떠한 사람의 마음을 치료를 하더라. 그래서 파워플라워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저번에도 여러분들하고 얘기했지만 동물농장에서 보면 어떤 동물들이 상처를 입어서 마음의 상처를 왜 버렸어. 자기가 버려졌어. 그거에 대한 어떤 슬픔. 또 자식이 죽었어. 에 대한 슬픔. 이런 슬픔이나 어떤 배신감, 이런 걸로 인해서, 밥도 거부를 하는데, 이 바우플라워를 이렇게 해주고, 향을 갖다가 이렇게 해주면서 얘네들이 마음이 돌아서게 하는 그런 게 여러 번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바우플라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바우플라워라는 거는 조금 사실은, 개념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양자라는 게 양자 이게 질량양자라고 그랬어요. 어? 질량양자. 이게 음량양자가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질량양자 퀀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왜 양자 하지? 그랬어요. 그러면 양자라는 거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5가지 이상의 주파수가 5가지 이상의 주파수가 나와서 어떤 새로운 에너지 스펙트럼을 만드는 것을 양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양자 이불도 있고 어디 무슨 스님원에 가면은 양자로 이렇게 운열이 나오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왜냐면 그 대리석 안에는 뭐 음며 석영이며 여러 가지의 5가지 이상의 뭐 서로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그 안에. 그게 이제 뜨겁게 한 700도에서 800도, 1200도까지 끓이면 거기서 어떤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양자 뭐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야? 28,000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계에는 28,000가지의 주파수가 내장이 돼 있어. 그런데 어, 이게 뭐냐면 빛을 응. 때면 여기에 깨만 그림자가 드리워져. 이렇게 한 개씩만 빛이 하나라고 한다면. 그런데 태초에 하느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으로 빛을 만드셔서, 그죠? 말씀으로. 말씀으로. 말씀은 뭐예요? 파동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 우리가 들리잖아요. 이게 왜 들리겠어? 이게 파동이야. 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으로 파동이야. 근데 빛이 있으라 했어. 그 깜깜한 우주의 어둠 속에 빛이 있으라고 했는데 하나만 있겠냐고요. 어? 빛이라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로 찍이지만 거기에는 수억의 주파수가 들어오면 여기에 어떻게 되면 스펙트럼이 생기는 거야. 생각지 않은. 응? 그러면 일단 이건 양자야. 그런데 여기에 이건 조금 어려웠지만 그냥 아시면 아시고 넘어가면 넘어갈 거예요. 여기에 관찰자가 있어.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그러면 내가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때는 파동이 규칙적으로 이렇게 됐다가 눈으로 쳐다보지 않을 때는 이렇게 있다가 쳐다보면 이게 뭐 또 바뀌어. 그럼 뭐냐? 이 눈이라는 거가 주파수라는 거야. 이게 뭐야? 마음이야. 내가 마음으로 이거를 바라보는 거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양자가 틀려져요. 그러면 우리 기계를 접하고 있을 때 이걸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만드셨을까? 우리는 우리를 만든 건 당신을 닮게 만들었고 또한 사랑으로 만드신 거야. 그럼 우리는 어때야 돼? 스스로 이걸 해야 돼. 근데 인간인지라 나를 딱 때렸어. 그다 딱 때렸는데 여기는 뭐 오른밤이야. 그러면 왼밤 내릴 수 있냐 이거지. 우리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어려워.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때리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왜? 우리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그때 일어나는 미움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죠. 이게 얘기가 조금 딴 데로 새긴 했는데 일단은 요 관찰자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설명을 하려고 사실 얘기가 된 건데 결론은 이게 뭐냐면 이제 믿음이라는 게 또 있어요. 내가 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다. 이게 주파수예요, 아니에요? 주파수예요.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다. 주파수예요. 그런데 내가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을까? 물음표.
내가 박테리아를 죽일 수 있을까? 물음표. 이게 생기면 이건 얘는 어떻게? 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암 환자나 자가 면역 질환, 암 환자들 보고 이렇게 환자들 보면은요, 아, 진짜로 치료할 수 없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힘으로 치료가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자기의 마음가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조그만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어떻게 무너지는 거는요, 내가 마음이 굳건하지 못할 때 발생해요. 그래서 그거는 어디서 오느냐? 이 바우프가 감정이 내 감정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에서는 그게 허점이야. 바이러스가 언제 들어와? 그때 들어와. 박테리아가 언제 들어와? 그때 들어와. 이 마음이 강건하게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자파동 보면 맨 왼쪽에 나비가 있어요. 그 나비라는 거는 나비 하나의 펄럭임이 내 감정의 펄럭임일 수 있어요. 그게 결론은 이게 나중에는 뭘로 와? 무역풍이나 큰 태풍으로 올 수 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병원균이 나오면 이거를 무시하지 말아야 돼. 아, 균이 나타났네? 그러면 내가 어디에 뭐가 있어? 면역체가 깨진 거야. 어디에 구멍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엄지발가락에 무좀이 생겼어. 무좀이 생겼는데 그거를 뭐 이걸로 죽지는 않아. 죽지는 않지만 이 푸른 그 곰팡이가 무포로진균이라는 곰팡이 균이 혈액을 타고 돌다가 내가 그 경락이 어디 맥혔어. 내가 예를 들면 위경이 맥혔어. 이런 사람은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이거든. 그 위경 그 혈점에 가서 그 곰팡이균이 뿌리를 내리고 커지면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균이 있고요. 이제 병원균에 보면은 바이러스, 박테리아, 결핵균, 원생동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간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병이 나왔어요, 나병. 그러면 우리가 나병이 뭐야? 문둥병이에요. 그죠? 근데 그 문둥병이 내가 걸렸다고? 이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나병이 딱 나오면, 가려움증이 심하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나병이라는 건 뭐야? 피부요. 피부병이 그죠. 뭐냐. 아니. 저 뭐라 그래. 문둥이. 어, 문둥이. 문둥병이라는 거야. 이미 공기 중에는 엄청 많아. 결핵균도 많고, 나병도 많고. 그런데 내가 피부가 지금 현재 가려움증이 있는데 여기에 나병균이 노출됐더니. 내가 본인은 문득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피부가 가려우시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저께인가 어떤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 장부에 폐렴이 왔어. 그래서 내가 폐가 안 좋으시네요. 그리고 결이 나왔어. 눈에서. 그리고 장부에서 폐기종이 나왔어. 폐가 안 좋으시네요. 그랬더니 맞아요. 제가요. 동전만하게 여기에 뭐가 있어요. 폐에. 근데 어렸을 때 결핵균에 의해서 성적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현재 결핵이 걸린 게 아니고 결핵의 인자를 받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이 결핵이 걸렸던지 어떻게 폐기종이 나 어떻게 알겠어? 그런 우리 병원에서 우리 양자파동기계에서 이런 그게 나오면 여기에 노출됐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균 거기에서 그리고 이제 어, 그 곰팡이 중에 예를 들면 진균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박테리아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양자파동수를 거기다 이렇게 뿌리면 발톱이 빠지고 새로 나와요. 근데 우리 강화요양병원에 이 땡땡 원장님이 83세야. 여자예요. 아니야, 89세야. 89세. 근데
남편이 작년에, 남편하고 1살 차이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원장님이 84세 때, 그분이 89세 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는 이분은 이대 의대를 나왔는데, 남편이 모든 걸 해준 거야. 은행을 어떻게 하는 것도 몰라. 그냥 자기는 병원 가서 환자 보고 집에 들어오고, 왜냐면 의사들은요, 89세까지 면허증이 돈이 나오니까 가서 병원에 있어야 돼. 그래갖고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으니까 이제 일주일을 밥을 안 먹은 거야. 못 먹지 뭐.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못 먹은 거야. 그랬는데 풍이 왔어. 풍이 왔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뭐 이걸 어떻게 치료를 해도 안 돼. 그러다가 이제 한의원을 갔어. 그랬더니 이제 침을 맞고 이게 이제 됐는데 밥을 먹으면 흘려. 아직도 이 와사식으로 이게 입이 삐뚤어져가지고. 그런데 우리 병원 거기에는 교무세포종이 뜬 거야. 우리 분석에서. 그리고 성상세포종이 뜬 거야. 이게 뭐냐면 신경을 타고 이게 뉴런이야. 핵이 있어. 이 뉴런으로 이렇게 신경이 전달되는데 여기에 암세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 검사 좀 해보세요. 내가 그랬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이 엄지발가락에 무좀이 있었던 거야. 그거를 이제 피독수를 뿌리니까 의사들은요 안 믿어요. 그런데 이 양자를 하고서 머리 아픈 게 좀 덜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리고 약간 이렇게 떨어 이렇게 목을. 그래서 내가 이제 교무세포종이라는 거는 이게 경련 이게 이것도 신경을 타고 오는 암이거든요. 뇌 쪽에. 그래서 이 두 개가 떠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장님 한번 병원 가서 검사해 보세요. 그랬더니 그냥 간과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무좀 그거는 이렇게 하면 치료돼요 했더니 했는데 이게 발톱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새 발톱이 올라오면서 이제 빠지니까 물이 다 떨어졌다고 하면서 나보고 이제 물을 보내달라고 해서 이제 물을 보내줬거든요.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고마워 그러더라고. 왜요? 그때 당시에 나보고 검사하라고 했을 때 자기가 그때는 병원을 다니니까 못 다니는데 병원을 그만뒀어. 그러고 난 다음에 검사하라고 생각이 난 거야. 그래서 한번 가서 뇌를 MRI를 찍어봤어. 그랬더니 뇌경색이 있대.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약으로 치료하고 있어. 아이고, 내가 박 원장한테 이거를 좀 더 받고 나왔으면 자기가 좋았을 텐데 내가 이걸 못 받아서 좀 그렇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장님 지금이라도 오세요. 그랬더니 너무 멀어 이러더라고. 근데 자기가 지금 병원에 입원을 한 거야. 자기는 다른 건 모르겠고 이 무좀이 빠지면서 새로 나온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야. 왜냐면 우리가 무좀약이 너무너무 독한 거예요. 그 먹으면 간하고 콩팥 천안 가죠. 그런데 이거는 뿌리기만 하면 그냥 발톱 빠지면서 새로 나오는데 물만 뿌려도 나오는데 얼마나 그거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그만큼 파동수가 이 진균에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기만 해도 균이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얼굴 피부에 내가 공기 중에 균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염증이 생긴 사람들은요. 왜 염증이 생기냐면 이 땀구멍이 늘어나요. 늘어나는 상태에서 뭐 예를 들어 뭐가 생겼어. 그거를 짰어. 그럼 어떻게 구멍이 뻑 뚫려. 그럼 어떻게 공기 중에 그 여기 습하기 좋다고 또 들어와서 또 염증 생기고 이게 악순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모공을 수축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그죠? 그럴 때 파동수를 뿌리면요. 그냥 까막까막하면서 그냥 죽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안 믿어. 이걸 이거 해. 근데 쉬운 사람들은 야,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못하면 이게 물장사가 될까 봐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균도 어떻게 죽이는 거예요. 뭘로 죽여? 파동으로 해서 소리로 터져 죽여요. 그래서 우리 저기
저기 선생님, 원장님들은 내가 그 동영상을 보여드렸죠? 그 박테리아가 파동이 가면 그냥 이렇게 하더니 탁 터져 죽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치료 자체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균도 어떻게 한다? 터져 죽여요. 그래서 어쩔 때는 미식거려. 암 환자들은 이거를 처음에 미식거릴 수가 있어. 그래서 왜냐면 이거를 먹고 소변으로 씻어내주는 작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균은 좀 여기에서 이제 좀 너무 균이 종류가 많고 치료 원리는 이제 우리 치료를 기계로 하는 거니까 그두 번째 생식 나병 병원균 생식 이 생식은요 여성과 남성이 있어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종족 보존을 위해서 만든 거야. 어? 그런데 여성이든 남성이든요. 여기 이제 남성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모든 균이요. 어디에서 오는지 아냐면요. 섹스에서 와요. 이게 입으로든 밑으로든 성기 부분으로든 균이 들어와서 뭐가? 이 균이 생식으로 들어와서 모든 균을 유발해요. 그런데 왜냐면 이건 곧바로 들어오는 거. 입, 또 성기 부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균이야. 근데 이걸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내가 잘 씻고 어 입안도 균이 없게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가끔 남성 호르몬이 나올 때가 있어요. 고환이나 전립선. 남성은 월경장애, 생리통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냐? 여자는 지금 현재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남자는 여성 호르몬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이 양자파동기를 만든 윌리엄 넬슨 박사가 자기를 테스트했어요. 그래갖고 1년은 여성 호르몬을 집어넣어서 여자처럼 하고 다녀. 실제로 이렇게 그 1년 동안 여성 호르몬 그 파동을 집어넣잖아요. 피부도 포들포들해지고요. 가슴도 나와요. 그리고 허리가 쩔럭거려. 이 기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본 거야. 1년은 남성 호르몬을 자기가 집어넣어. 그래서 근육, 테스토스테론 이런 게 많이 증가되게 하고 그래서 1년은 이발도 쓰고 다니고요. 실제로 머리도 기르고 이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쟤 또라이네. 그러고 얘를 내쫓아 버렸어. 그래서 지금 캐나다에 가 있어요. 윌리엄 넬슨. 이걸 만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 식에서 자기가 직접 돈을 넣은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든 남자든 50대까지는 50대 이전에 여자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와요. 남자는 남자일 경우는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와요. 이게 호르몬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게 여성이야. 내가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왔어. 근데 나이가 점점점 많아지면서 에스트로겐은 줄어들면서 테스토스테론이 이렇게 테스토스테론이 증가되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손을 하면 얘가요 색깔이 이상하게 변해요. 그래서 손으로 장난하면 안 돼.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우리가 점점 많아지는 거야. 우리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나는 남성적이 되는 거야. 생각도 판단도 행동도 여자처럼 막 이런질 않고. 남자들은 점점점 여성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에 소심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여자가 나를 버리고 어디 갈까? 그래갖고 옛날에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은 이사를 갈 때 얼른 저기 강아지 한 마리 태고
저기 짐차의 옆에 가서 앉는다고. 남자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지. 왜냐면 불편할까 봐. 그게 소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들은 안 그래, 도리어. 야, 너 없으면 못 사냐?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호르몬 밸런스상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식에서 중요한 거는 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임신이 제일 이제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사실 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럴 때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석류를 먹으면 에스트로겐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이가 많은데 에스트로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유방암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의 섭리대로 내 몸을 그냥 놔둬야 돼. 막 그 사람들 뭐 호르몬제 약 뭐 많이 나오잖아요. 성륜이 뭐 리피어라 뭐 이런 거 막 나오잖아요. 피부는 부드러울 수 있는데 안에서 호르몬 밸런스가 안 맞아서 결론은 그게 암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자궁암이나 유방암이나 난소암이나.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한 40년간을 사실 불임 연임만 했어요. 그래서 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 왜냐면 어, 이게 난소야. 난소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정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자는 눈이 있질 않아요. 난소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얘가 가서 수정이 돼야 되는데 이 난소가 이렇게 왜 밥을 잘 안 먹어? 젊은 애들 이렇게 아침 안 먹어. 하루 한 끼나 먹어. 그리고 밤에 뭐래? 컴퓨터. 이러다 보니까 자율신경이 깨지면서 비장이 상하는 거야. 그러면 비장이 상하면 우리가 조태음 비경, 비경의 길이 있어요. 자궁, 난소, 비장, 위, 임파선, 유방, 갑상선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궁, 난소, 비장 이렇게. 그러니까 비장이라는 건 뭐야? 소화효소가 나오는 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제때 안 먹으면 효소도 안 나와. 내가 아침을 예를 들면은 샐러드하고 주스 한 잔만 딱 마셔. 그러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팩티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이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왜? 입에서 뭘 딱 씹는 순간 얘는 밥이네? 얘는 고기네? 얘는 지방이네? 이게 어떻게 바로 여기에 있는 신경을 타고 뇌에다 전해주는 거야. 그래서 얘가 고기 들어오는구나. 고기를 만드는 효소를 만들어. 지방이 들어오는구나. 리파제를 만들어. 탄수화물이네? 아밀라제를 만들어. 근데 주스 씩 갈아고 먹었어. 이거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 만들어내 얘가. 내가 안 만들어내. 하나님은요. 이렇게 몸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제가 이거 이제 양자파동을 지금 19년을 했잖아요.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데 내년 2월이 이제 20년 되는 거예요. 무슨 이거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놀라운 거야. 대체 우리가 자동차는요, 20년 써봐요. 20년 사이에 배터리도 나가고 바퀴도 바뀌고 다 갈아 껴야 돼. 우리는 60년을 해도 안 갈아 껴도 돼. 100살까지도 안 갈아 껴도 돼. 이빨? 그냥 또 생긴 사람도 있어. 이거 대단한 거야. 어떻게 하느님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너무 정밀하게 만든 거야. 그런데 거기에 이 효소조차도 음식을 씹는 순간 고기 들어와. 뭐 들어와. 이게 뇌에 바로 그 혈을 통해서 바로 들어. 그래서 우리가 밥을 안 먹고 고기를 안 먹고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요. 이 효소를 안 만들어내요. 그러면 뭐 얘기하다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 밥을 아침에 안 먹으면요. 난소를 여기까지 피가 잘 안 가. 우리가 피가 제일 안 가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수시. 말, 저기, 항원. 그리고 뭐 손가락, 발가락, 뇌. 이게 다 기울는 심장에서 먼 쪽이야. 그 심장에서 먼 쪽에 난소도 해당이 돼. 피가 안 가. 안 먹는데 무슨 영양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난소가 힘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난소가 우리가 보통 두 개에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하는데 이게 10개로 쪼개져 버려. 우후죽순격으로 해. 이게 다낭성이라고. 다낭성. 너무 난소가 많아서 성초가 끌어당겨야 되는데 중간에 길을 잃어버려. 그래서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아침 안 먹어, 얘네들 다. 그 이제 요번에 그 제가 이제 원래 문선명 저 총재하고는 제가 좀 잘 알아요. 그래서 왜냐면 통일교 사람들하고 통일교 문선명의 20년을 모신 비서가 그 췌장이 안 좋았는데 나한테 치료를 받고 이제 좋아지니까 뭐만 있으면 다 이제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근데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그냥 뭐 그 좋은 점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자기 딸이 난소 여기가 나팔관이 맥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거를 병원에 갔는데 이거를 잘라버린 거야. 임신이 안 되지. 근데 이 사람은 분명히 내가 옛날에 나팔관이 뚫려서 임신시킨 걸 알아. 딸하고 사이가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냥 산부인과 가가지고 이거는 잘라야 된다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자르고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사장은 기가 막힌 거지. 수법이 있는데 왜 이거를 너네들 마음대로 자르고 왔냐? 어?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그 딸은 나하고 여러 번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온 거지. 와가지고 이제 보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여기 잘랐기 때문에 인공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때는 뭐야? 다낭성이 됐어. 왜냐면 호르몬제를 너무 많이 맞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가짜 배란이 되면서 수정을 했는데 하기만 하면 잃어버리고 하기만 되면 잃어버리고 왜? 감수분열이 안 돼. 이게 XY 인자 해가지고 정자와 난자와 결합을 했어. 근데 이 결합한 게 감수분열을 해야 되거든. 2배란, 3배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배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냥 여기서 고사되고.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내 도움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아니, 내 나팔관 뚫린 거 뚫어지게 하는 거 알면서 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손을 푹 치면서 그러게 말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금부터 너는 내년 3월이나 임신이 될 수 있으니 3월에 임신해야 돼. 지금부터 그 어떤 것도 하지 마라. 그래서 호르몬 주사도 받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 대신 난소를 냉동은 해놔라 그랬어. 왜냐면 한 번에 뺄 때 이렇게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부실하면은요, 잘못돼요. 또 잘못돼. 그래서, 어, 이제,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숙식 쪽에 나오다 보니까 이 불임난임이 나왔는데, 불임이라는 거는 임신이 아예 안 되는 거야. 근데, 제가 2010년도에 서귀포에 어떤 여자가 왔는데, 손이 원래 불구야. 이렇게 불구야.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뭐 잘려진 게 아니고 수술도 이렇게 생기다 말았어. 그리고 남자는 다리가 밑에가 나무야. 뭐 교통사고를 난 것 같아.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어. 근데 둘 다 불임이야. 병원에서 한 3년, 4년을 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장애인이니까 그렇겠지 하고 했는데 남자는 무정자고 여자는 난소가 한 20일 만에 터져버리니까 이게 15일 만에 배란이 달처럼 커져서 이때가 제일 우리가 배란이라고 해요. 배란이라는 것은 내가 난소가 제일 커. 보름달처럼 컸어. 야, 정자들 들어와. 내가 끌어당길게.
이 힘이 제일 셀 때가 이거야. 밀물 썰물처럼. 그래갖고 당겨. 막 끌어당기니까 정자가 막 달려가는데 얘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15일째쯤 돼야 제일 커져. 우리가 보름달이 15일에 커지지 13일 날 12일 날 커지지 않잖아. 찌그러져 있는 거야, 달이. 똑같아. 이 13일 되는 13일 만에 배란이 돼서 25일 만에 터져버려. 이거 난소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을 먹고 이 사람의 원인, 그걸 치료를 해주는 것이 이제 불임의 원리예요. 그런데 난임이지, 이건 난임. 불임은 이 남자처럼 무정자일 때는 불임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무정자가 왔는가를 보니 어렸을 때 열이 엄청 났어. 그러니까 소아마비처럼. 그게 이제 소아마비 열이 엄청 나가지고 다리가 한쪽이 이제 이게 일거였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그 무슨 다리를 마주치 만든 거야. 난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자 이렇게 해서 다리야. 이게 이제 무릎이야. 이렇게 해서 한쪽이 짧았어. 근데 여기까지 길이가 같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버렸어. 이거 잘랐어. 난 이런 경우도 처음 봐요, 또. 의족이지, 의족. 아예 여기를 잘라서 크기를 맞춰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거는 안 봤어. 근데 어쨌든 나무야. 우리가 이렇게 해보면 알잖아. 그래서 양자파동을 여기다가 끈을 하려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손에다 2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계속 고환력이다. 고환력. 그래서 내가 이제 양자파동을 이 사람은 6초를 해줬어. 2달 만에 임신이 됐어. 둘 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 엄마가 둘이 슈퍼를 차려줬어. 슈퍼마켓을 차려줬어. 그런데 엄마가 좀 친정 엄마가 돈이 있는 것 같아. 여자는 원래가 불구야. 그냥 뭐 이상하게 손이 이렇게 이상하게 생겼어. 이렇게 요만해. 근데 다른 데 다 정상이야. 머리도 정상이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장애인끼리 결혼을 시켰는데 이제 아기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얘들 임신만 시키면 집 한 채 사줄게요 그랬어.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집 한 채 바라겠어요. 근데 막상 임신을 했는데 아기 날 때에 온 거야.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다고 자기 딸 저기 풀어지는 약 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 물론 그건 나는 하느님한테 상을 받겠지. 근데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너무 약해. 비실비실비실해. 그래가지고 얘가 6살 땐가 돼서 나한테 온 거야. 어? 완전 막 이렇게 말라가지고 보니까 아토피가 너무 심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씨가 안 좋은 거지. 그러니까 씨도 안 좋고 난초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저기 아토피를 치료해 준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인단임이라는 거는 내가 뭐 당뇨나 뇌경색, 뭐 자가면역 질환 이런 거는 내가 도리어 쉬워. 이 불인단임은요 치료가 별로 쉽게 되지 않아. 10명 중에 7명 정도 임신이 돼요. 그런데 3명이 정도가 임신이 안 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래서 제가 불임 난임은 이제 이거 나이 들어가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 내 잘하는 것만 하면 되지. 그것만 해도 지금 오지 그 자가 면역 질환 우리 아까 여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도 베제트병이면은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은 약이 없어요. 스테로이드를 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까 여러분들하고 항생제 얘기를 했죠. 지금 지구상에 그래도 이 2가지 스테로이드하고 항생제를 어, 발견해서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 큰 거예요. 스테로이드를 먹잖아요. 결론은 이 스테로이드는 뇌하수체 쪽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 부신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 부신에서 스테로이드가 나오는데
내가 스테로이드를 먹으면 스테로이드를 안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계속 이거 양이 어떻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걸 안 먹으면 사람이 그냥 모든 병에 노출돼 있어. 그래서 나중에 신장이 망가져서 이제 죽는 거예요. 근육이 굳어져서. 이게 스테로이드는 원래 근육 쪽에 그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굳어져서 죽어요. 우리 저기 이건희 회장처럼.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를 아주 아주 이거를 합성을 하게 만든 거는 아주 잘한 건데 이거를 장기 복용하면 절대 안 되는 거 절대. 학생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뭐든지 줄여야 돼. 스테로이드 줄이면서 학생제도 줄이면서 어떻게 나를 면역체를 강화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선 첫째 잘 먹어야 돼. 먹는 거 새끼 잘 먹어야 돼. 그래야 이런 효소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 네. 두 번째, 그, 운동을 해줘야 돼. 한 40분. 세 번째, 내가 이렇게 망가지기 위해서 커피나 인삼이나 꿀, 이런 걸 안 드셔야 돼. 왜냐면 이게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내 몸의 공과 양의 조화가 깨져요. 그래서, 어, 커피, 인삼꿀을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가 이 스테로이드나 항생제를 갑자기 딱 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약이 얼만큼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약을, 약이 처방이 딱 나오면 의사의 말을 다 믿지 말고 그 약을 조금 공부해서 중요한 거, 부작용. 이 부작용이 되게 중요해. 이 부작용이 있는 거를 감소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다행히 저는 왜 이제 하느님께서 내 때에서는 한의대하고 약대하고 뭐 거의 비슷했어요. 근데 왜 나를 약대를 넣었을까? 약대를 들어가게 했을까 생각을 하니까 한의대를 들어갔으면 내가 약 공부를 못했을 거야. 그리고 그래, 아, 이게 하느님 뜻이구나. 그리고 내가 교만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절대 어떠한 약이 들어오면 숙제도 딱 3일 이상 먹으면 안 돼. 그거에 의해서 다른 부작용이 더 커져. 스테로이드도 내가 약이 몇 알인가를 봐야 돼. 그러면 한 알만 먹고, 예를 들면 두 알이 나와 있어. 그러면 한 알만 먹고, 그 다음에 이거를 줄여가면서 치료를 하셔야 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거는 중요한 공부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어? 응, 두, 땡땡. 자, 172에 56이야. 그리고 2010년생이면은 지금 15살인가? 근데, 문제는 위경 35에서 40, GV 15에서 27, 얘는 지금 현재 생식에서 무월경이 나왔어. 남자인데. 이거는 뭐야?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얘 키를 봐봐. 172에 56이면은 마른 애야. 그럼 얘는 반드시 뭐의 문제에? 비장. 비기능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얘가 위경이 나왔어. 이걸로 인해서 현기증? 응, 현기증이 나왔어. 아니, 혈압. 혈압이 저혈압일 수 있다는 거지. 응. 그리고 현기증에서 동맥이 나온 거고, 응. 그리고 얘가 기생충, 단충, 세균 감염이 계속 떴단 말이야. 이게 얘는 면역체가 깨졌어. 그리고
자골신경통이 떴어요. 자, 봐봐. 우리가 A 코드에서 이거 자골신경통이 나온 거잖아요? 자, 자골신경통이 나온 사람들은 거의 다 키드니 경락의 문제예요. 그거 어디? 4번, 5번. 왜냐면 척추가 있으면 이게 4번, 5번이 뭐예요? 신장이에요, 신장. 그렇기 때문에 이게 키드니라서 자골신경통이 나오면 바로 여기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B의 11번에서 35번, 이게 뭐예요? 족태양 방광경 경락이잖아요. 자골신경통이 그게 25개, 25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방광경 경락이야. 이거는 어디서 오는 거야? 신장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4번, 5번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A 코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의 문제. 응. 음. 이게 내가 여러분한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커피, 인삼, 꿀, 여기에 이제 콜라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다 중추신경 홍분제이면서 열을 내주는 거야, 몸에. 응? 제가 23살 때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어. 아주 그 천상 여자 같은 얼굴이야. 근데 이 아줌마가 뭐라냐면 핫도그 장사를 해. 그래서 몸에서 온통 기름 냄새뿐이야. 오면은. 근데 맨날 와서 사갖고 가는 게 그때는 안정제를 팔았어. 그냥 약국에서 팔았어. 의사 처방 없이. 그래서 대체 이거를 왜 먹으세요? 내가 그랬어. 이거 왜 먹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 먹이려고.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아들도 굉장히 곱상하고 예쁘게 생기고 아주 얌전히 다녀. 근데 콜라를 하루에 그 당시에 6병씩, 7병씩 먹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콜라를 안 먹으면 불안해가지고 저기 뭐야 그냥 이런 거 다 탔네. 이거 먹어. 불안해서. 이게 이 콜라를 먹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겨요. 심장에 열이 생기면서 키드니가 나가는 거야. 왜? 키드니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냉각수라고 그랬잖아요. 자동차로 얘기하면 냉각수야. 냉각수가 고장이 나버려.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심장이 계속 벌렁벌렁벌렁벌렁 먹으면 콜라를 안 먹으면 더 그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그때만 해도 내가 한약을 먹게 했어요. 한약을 먹으니까 내가 뭐라고 했냐면 콜라를 당장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줄입시다. 그래서 한약을 먹이면서 이제 콜라를 줄이면서 이제 한약을 먹이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커피나 인삼이나 꿀이나 콜라나 이런 것들은 전부 어, 그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도파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다가 끊으면 뭐가 돼? 근육이 굳어져 버려. 그래서 여러분들 마약이 딴 게 아니에요. 마약이 뇌의 도파민을 굉장히 생성시키는 거야.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떻게 심장을 1분에서 68에서 71을 해야 되는데 200씩을 뛰게 해서 뇌를 확장시키는 거야. 그게 마약이에요. 그러면 마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심장이 더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무기력증, 모든 게 우울증, 모든 게 그냥 자포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커피도 중독이고요. 콜라도 중독이고요. 바카스도 중독이고요. 원비도 중독이고요. 요새 그 에너지 드링크 다 중독이에요. 몬스터 많이 먹는 수. 지금 이게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너무 많아. 어떡하면 좋아. 조땡땡? 여자예요? 네. 음. 뭐였어? 아우, 못 살아. 158에 51. 얘는 체중은 그렇게 괜찮아. 그렇게 막 그건 아닌데, 얘는 코업 쪽에 문제가 있네. 그리고 뼈도 약해져 있고, 소화도 안 되고,
얘도 똑같아. 경추 쪽이네. 공부하는 애라서 그래요. 어? 음악이 많이 나왔어. 그죠? 기절. 그 다음에 균이 캔디다 균이 있고, 대장경. 배가 굉장히 차네. 그리고 간경이 1번에서 4번. 아이고, 자, 불면증. 방광경 60에서 67.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60에서 67은요, 새끼발가락 있는 데잖아요. 거기까지 피가 안 가는 거야. 그럼 얘는 발이 차면서 잠이 안 와. 그래서, 아니, 그나마도 얘가 배가 차가워. 근데, LR 1번은 4번은 엄지발가락이에요. 해충, 대돈. 여기가 LR 1번에서 4번이기 때문에 얘는 간에도 문제가 있으면서 발이 굉장히 차가운 애야. 그러면서 암 유방이 계속 떴어. 이거는 뭐냐? 심장이, 유방이, 이게 뜨면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심사결감이라고 그랬죠? 심사결감. 열이 위로 막 뜨는 거야. 맨날 열이 오르가 어떻게 승질만 짜증만 나는 거야. 집에서 음악 그 결론은 얘는 나중에 유방암으로 갈 수 있는 그리고 얘는 비타민C를 좀 먹어줘야 돼요. 계열병이 떴어요. 그리고, 어떻게 운동실조에다가, 관절에다가 이게 얘는 버릇버릇 성질이 있어. 문제 있어. 자, 좌쪽에 이게 있는 사람들은 버릇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간 보조에도 떴고, 이게 뭐야? 그때가 심근염. 이미 신장이 상해 있어. 그래서 얘는 제일 먼저 그거부터 끊어야 돼. 몬스타부터 끊어야 돼. 이 몬스타는요, 보통 우리가 카페인에 들어있는 용량이 한 50이면은 여기는 200ml, 4배가 들어가. 그래서 절대 이거 몬스타, 뭐, 커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뭐 우리 이제 제자들하고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랑 공부해서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참 이런 어린애들이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이 병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 든 사람들은 이미 조금 덜 아프고 병이 뻔하잖아요. 고혈압, 당뇨, 관절. 근데 이 젊은 애들은 이런 애들은 그냥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 오고 젊은 나이에 우울증이 와서 그냥 떨어지고 막 누구 죽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 유기적으로 누가 아프면 사실 나도 아프고 이게 다 이 통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양자파동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건강해야 상대를 건강하게 내가 치료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내가 건강을 전도를 해야 돼. 꼭 하나님 말씀만 전도하는 거여서 그건 영적인 치료자고 육적인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게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생각이면 쉽게 알아둘 수도 있는 거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도 우리 제자들하고 같이 이거를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또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오늘은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연말연시라서 좀 쉴까 해요. 네. 두 주 하고, 그래서 1월 달 첫째 주에네요. 둘째 주에. 네네. 검사 결과에서 나오는. 예, 오늘 하실 수 있을 거예요.